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2023년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 특히 서울에는 무려 12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12월 기준으로 42년 만에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인 겁니다.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보인 기자, 지금 날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많은 눈이 쏟아졌지만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잠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데요. 서울 시내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아직까지도 두텁게 쌓여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부터 눈이 쏟아지면서 그야말로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밤방놀이 내릴 때 가족이랑 같이 다 밖에 나와서 노니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 몇십 마리 정도. 연말 맞아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서울 놀러 왔는데 이렇게 딱 타이밍 맞게 눈 내려서 너무 좋고. 오늘 서울 지역엔 12.2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고요. 12월 기준으로는 1981년 12월 19일 18.3cm가 온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이천 11.5cm를 비롯해 강원 횡성 10.3, 춘천 10c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대설특보는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전역에 발효돼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눈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이 같은 눈과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대 30cm의 폭설이 쏟아지고 이 밖에 경기 동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최대 3cm 눈이 예보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10mm 내외 비가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은 오후 5시 23분, 전북 군산은 오후 5시 28분 해가 지는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구름이 많아 해넘이 관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새해 첫날 월요일부터 다시 맑아져 전국 곳곳에서 첫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넘이,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이 차량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도로를 승용차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미끄러운 도로에 연신 바퀴가 헛돕니다. 시민들은 얼어붙은 곳을 피해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깁니다. 많은 눈이 예보되자 서울시는 인력 4,600명과 장비 1,100대를 투입해 눈을 치우고 4차례 제설제를 뿌렸습니다. 제설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이면도로엔 주민들이 눈을 치우고 제설제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눈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못 오고 못 올라가는 차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쓸었습니다.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히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제설차조차도 비탈길이라 올라오지 못해갖고 제설이 안 돼서 차달이 막 뒤엉켜 있었어요, 뒤에. 거기서 간신히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남산 주변 도로와 솔샘터널 인근 등 도로 6곳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새해 연휴로 이어지는 주말을 맞아 고속도로에는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량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에서는 온종일 지체와 정체가 반복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용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막판 반전의 타협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오히려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질 결심만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요구한 대표직 사퇴와 이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거부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제 갈 길을 가겠다며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우현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웃으며 악수를 한 뒤 함께 회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55분간의 회동을 끝내고 나온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통합비대위로의 전환을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당 안팎에서 충정어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걸 거부했습니다.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독자 노선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이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면서도 대표직 사퇴나 통합비대위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당 안팎에선 이전 대표가 내년 초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이전 대표의 탈당을 앞두고 양측이 명분 쌓기용 마지막 만남을 가진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민주당 출입하고 있는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우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55분간 만났습니다. 두 사람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거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이 회동이 끝난 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표정이 좀 어두워졌죠. 실제로도 회동 내내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했고 서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가 이 전 대표에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에게 변화를 통한 단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당을 나가지 말고 안에서 해야 한다는 한 가지 안을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당은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 사퇴나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 엄중한 시기인데 당을 나가는 것보다 당 안에서 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극적으로 다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사실상 결별을 통보한 이별 만남이었던 셈입니다. 이별 만남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차가 큰데도 올해를 이틀 남기고 급하게 만났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양측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에 이 오늘 회동에도 극적인 봉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만난 이유, 이 전 대표가 제시했던 연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로 명분 쌓기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이 대표 입장에서 볼까요? 이 전 대표의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끌어안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증거를 남기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자신의 요구가 계속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신당 창당을 선택하게 됐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오늘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 안팎에서는 오늘 회동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친명계와 비명계 반응도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이 전 대표가 내밀었다는 반응입니다. 친명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신당 창당이라는 흉기로 78%의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협박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냐고 쏘아붙였고요. 반면 비명계 이상민 무소속 의원은 오늘 회동을 부질없는 짓으로 평가하면서 이재명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결별의 명분만 쌓여가는 오늘 걱정과 만감이 교차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이낙연 두 전현직 대표의 행보도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공관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죠. 앞으로 총선 체제 전환과 공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레 1월 1일 새해에 행주산성에서 신년 인사회를 진행하면서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새해 첫 주부터 전국을 누비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등을 돌면서 민심 잡기에 나서는 겁니다. 지방 일정마다 한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갑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부터 전국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1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한 후 중앙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2일에는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대구를 찾습니다. 4일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충북 도당을 찾고 5일에는 경기도, 8일에는 강원도를 방문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방 6곳을 방문하는 강행군인데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지율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서울과 충청을 찾아 중도층 민심을 먼저 잡고 대구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각종 후속 인선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인재영입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등 주요 보직들에 대해 교체 또는 유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후속 인사도 세대 교체와 쇄신에 초점을 맞춰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에는 전국을 돌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외연 확장에 나설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저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최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디로 사과 방문을 하러 가는 겁니까? 네, 대한노인회입니다. 민경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연초에 직접 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어제라도 방문하려 했는데 김호일 노인회장과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찾아뵙고 사과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민경훈 비대위원의 이런 논란에 한 위원장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직접 사과를 하러 가는 겁니까? 네, 논란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세대 혐오 발언은 가장 민감한 이슈죠. 한 위원장이 직접 김호일 노인회장을 찾는 방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 8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례를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정신 차려잡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시 김은경 위원장은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사과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당시 유감 정도만 표명했어서 논란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좀 비교적 이 사과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위원장 평소에도 대처가 빠른 스타일로 전해지는데요. 민경욱 위원은 노인 비하 발언이 알려진 지 40여 분 만에 사과 입장문을 냈고요. 당 차원에서도 그 직후 어르신을 공경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습니다. 한 위원장도 어제 김호일 노인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장관에서 정치인으로 변모한 한 위원장, 비대위 시작과 함께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모습이 보이는데 정치권에서 이 삼국지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식에서 삼국지가 언급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 왜 이 삼국지를 인용한 겁니까? 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위원장 더 이상 내부 정치에 힘을 쓰지 말자는 본인의 다짐을 말한 거라고 전해집니다. 제갈량이 최고의 지략가였지만 결국 큰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죠.
정치적 꼼수나 정치 공학에는 기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 한 위원장의 이런 삼국지 발언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이 있다는데 누굽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 역시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 등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주 인용했었죠. 칭 비단 주머니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당에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했고 이 상징적 의미의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이 전 대표 SNS를 통해 제갈량이나 동탁 여포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제갈량의 삶을 동경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여포는 동탁을 찌른다,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라고도 했는데요. 삼국지에서 여포는 동탁의 양아들이자 호위무사였지만 결국 동탁을 살해한 인물이죠.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을 동탁에, 한 위원장을 여포에 비유해서요.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해석의 영역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많은 뜻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정치권의 비유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서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비유 경쟁은 그만두고 정책으로 논쟁하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차로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와 이 동승자가 크게 다쳤는데 두 사람 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1인용 킥보드 위에 남녀가 함께 올라탄 채 차도를 달립니다. 중앙선에 아슬아슬하게 접근하더니 이내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길을 걷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고 그 자리를 검은색 승용차가 돌진해 덮칩니다. 도로 위에 쓰러진 남녀 2명, 킥보드를 타고 지나갔던 일행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킥보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Stood here. I was so shocked. I saw the people. The man crashed. 2 people. The people are flying like, and they're lying there. And then the car. I stand here, and the car came here, and I ran. 여자분이 누워 있었고, 그리고 여기 택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깔려 있고 남자분이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어요. 킥보드를 타던 2명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중 30대 남성은 여전히 의식을 못 찾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시 2인 이상 탑승하는 걸 금지하고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2명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충돌한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은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와 킥보드 탑승 여성의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들은 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서 추위에 떨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뒤집힌 어선 위에 선원 4명이 위태롭게 올라가 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인근에 있던 어선과 함께 구조 작업을 벌이고 무사히 구조된 선원들이 해경 경비정에 올라탑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전북 군산 12동 파도 인근 해상에서 1.66톤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 경비함정을 급파해 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선원들은 뒤집힌 배 바닥에 40분 가까이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이 중 2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선에다가 저희 구조를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경비정하고 같이 이제 구조하게 된 것입니다. 해경은 높은 파도로 싣고 있던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뒤집혔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전복된 어선을 인근 항구로 인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처치 곤란이었던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를 우리가 수입할 수는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수입돼서 판매까지 시작됐습니다. 국내산 꽃게보다 다소 저렴할 것 같은데 과연 맛과 품질도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에 가득 담긴 꽃게들. 다리 쪽에 푸른빛이 감돕니다. 이탈리아에서 잡은 푸른 꽃게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정부가 퇴치 예산까지 편성할 정도로 골칫거리였는데 국내에 첫 수입 물량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잡은 푸른 꽃게 3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겁니다. 어제부터 판매에 들어갔는데 초도 물량의 10분의 1이 팔려나갈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을 하던 중에 이제 제가 찾아가서 마침 서로 니즈가 맞았던 거죠. 관건인 가격은 1kg당 17,000원 선.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산 꽃게에 비해 가격이 최대 절반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꽃게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맛이나 그런 거에 크게 뭐 이상이 없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냥 싼 쪽으로 먹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꽃게가. 다양한 수산물이 들어온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어민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산도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간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긴 하겠지만 꽃게 잡이하시는 어민들한테는 단점으로 될까 봐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푸른 꽃게가 우리 먹거리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릴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가전제품을 만들어왔던 중국의 샤오미가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IT 업체로서는 세계 최초인데 10년째 전기차를 개발 중인 미국의 애플마저 추월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중국 IT 기업 샤오미가 공개한 전기차입니다. 외관은 포르쉐 스포츠카를 연상시킵니다. 충전 한 번으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800km. 테슬라 모델 S의 주행거리 650km보다 깁니다. 지난 2021년 개발에 착수한 뒤 3년 동안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을 넘게 투입했습니다. 내년 1월 공식 판매 예정인데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샤오미는 그동안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애플을 뒤따라가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엔 애플보다 먼저 전기차를 내놓으며 발빠르게 나선 겁니다. 2달 전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도 완성차 업체와 손잡고 SUV 전기차 신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엔 전기차 수출이 큰 몫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난 143만 대에 달합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입니다. 샤오미가 세계 5대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가운데 애플과 소니도 2026년을 목표로 전기차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기술력을 앞세운 IT 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수정입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위 이 최고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조현선 기자입니다. 2023년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로 꼽혔습니다. 순 자산이 총 301조 2,5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3조 원 넘게 증가해 다시 1위를 되찾았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자산가치 하락으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연간 101% 올라 연초보다 2배 올랐고 스페이스X 가치가 위성 인터넷 사업에 성공에 따른 높아진 평가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은 올해 2위로 밀려났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명품 수요 둔화로 루이비통의 주가 하락이 치명타였습니다. 이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빌 게이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최종 순위는 6위지만 순 자산 증가액으로만 보면 머스크의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세계 500대 부자들의 순 자산은 2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AI 등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주가 상승으로 연간 48% 늘어난 게 기반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자로는 12위에 등극한 로레알 창업자의 손녀 메이입니다. 로레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순 자산이 129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1,000억 달러를 보유한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일하게 부호 명단에 올랐습니다. 총 12조 8천억 원으로 4조 원 넘게 늘어 세계 부호 순위 228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폭격을 가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였는데 천하무적으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서 무려 120여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식간에 날아온 미사일이 건물 옥상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대 불덩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른 새벽부터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이라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설명입니다. Досить було і страшно, і лячно, тому що ми живемо майже на останньому поверсі, і поки підняти дитину, поки спуститись, це займає досить великий час. 수도 키이우와 항구 도시 오데사, 동쪽의 하르키우와 가장 서쪽에 위치한 리비우까지 전역이 동시다발 공격을 받았고 미사일 122발과 자폭 무인기 36대가 동원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천하무적이라고 평가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사거리가 5,500km인 순항미사일 KH-101, 구소련 당시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 S-300과 이를 개량한 S-400 등이 포함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기고에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중 한 미사일은 이웃나라 폴란드 영공을 한때 침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분간 영공 40km가량을 비행한 뒤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간 건데 폴란드는 즉각 전투기를 띄우고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Wszystko wskazuje na to, że rakieta rosyjska targnęła w przestrzeń polską powietrzną.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최소 30여 명이 죽고 160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 최대 12m에 이르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이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훈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갑자기 몰려온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사람들을 덮칩니다. 모두 혼비백산하는 가운데 일부는 속도에 견디지 못해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트럭까지 떠내려가고 파도에 휩쓸린 서퍼를 구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This is insane. When I was up on the pier, I actually felt the pier shaking. It doesn't even seem real. 현지 시간 어제 오전 11시쯤 미 캘리포니아주 LA 서북쪽의 벤투라 해변을 이른바 괴물 파도가 덮쳤습니다. 파도 높이만 5m에서 최대 12m.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8명이 다쳤습니다. We turned around and we didn't get more than a half a step. And all that water was coming over this wall here, and they took X-rays, nothing broken. 주택가까지 파도가 밀려 들어와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파도가 지나간 곳은 온통 모래로 엉망이 됐습니다. I just feel bad for the restaurants. I know they just went through renovations from the last time this happened. 미 기상청은 북태평양 해상에 있는 강력한 열대저기압 사이클론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 위험한 파도가 다시 덮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We have high surf advisories every so often for our coastlines along Southern California. This one in particular came in with a much larger swell and it impacted us during a very high tide. 이에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해변을 모두 폐쇄하고 거대한 모래 제방을 쌓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훈우입니다.
오늘은 IOC 선수위원 도전에 나선 골프 여제 박인비 프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골퍼로서는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통산 106주 세계 랭킹 1위, LPGA 아시아인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한국인 최초 LPGA 올해 선수상 수상,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 남녀 골프 역대 최초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다 이뤄냈구나.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게 또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읊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 번만. 농담이에요. 약간 미국식 농담. 아니, 네. IOC 선수위원. 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역대 3번째 선수위원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IOC 선수위원 뭡니까? 선수들의 입장에서 조금 IOC에 이제 전달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에 처음 이제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처음 경험을 해봤고 사실 되게 올림픽 무대를 경험하면서 되게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 조금씩 꿈을 키워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IOC 선수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올림픽 개최지 결정권도 가지고 있고 네. IOC가 파견한 대사라고 보면 되는데 선수위원 이번에 투표를 하면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겁니까? 32명이 후보라고 우선 이야기를 들었고 4명이 이제 마지막에는 선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쟁쟁한 선수들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진종우, 김연경, 이대훈. 이 사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후보에 선정이 된 거예요.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된 박인비만의 강점. 글쎄요, 뭐 다 너무 훌륭하신 후보들이셨는데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많이 했다 보니까 좀 영어를 잘해서 좀 많이 뽑아주셨던 것 같고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금 경기가 되고 있고 중계도 되고 있고 엄청난 인기 스포츠잖아요. 제가 뭐 LPGA 투어에서 오랫동안 활약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것도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영어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외국 선수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뭐 자기소개 시간 한번 가지면 어떨까요? 먼저 한번. Hello, my name is In-Bi Park. I'm a professional golfer from South Korea, running for the IOC Athletes Commission member this year in Paris. Please vote for me when you get a time. Please vote for me. I wish you guys Happy New Year. Please look out for me. Thank you. 찍었다 내가. 만약에 되시면 3번째입니다. 앞에 이전에 누가 있었죠? 문대성 위원님하고 지금은 유승민 위원님이 하고 계시죠. 유승민 위원 같은 경우에는 450km 정도를 직접 걸어 다녔다. 유세를 위해서. 네, 걷는 건 되죠. 네, 걸어 다녀야죠. 그린을 뭐 워낙 뭐. 네, 저희 뭐 걷는데 뭐 또 선수잖아요. 도 저희는. 같았으니까. 네, 그렇죠. 올해 그 IOC 선수위원 도전에 앞서서 지난 4월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육아가 힘듭니까? 골프가 힘듭니까? 저는 육아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워낙 감정을 잘 안 드러낸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따님한테는 감정 표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저도 제가 모르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모습? 그게 막 애교를 부린다거나 내가 막 애교, 어떤 액션을 애교? 한다거나 막 이제 막 인사할 때도 막 그냥 안녕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온몸으로 막 하고 막 이러는 게 여기선 보여줄 수 없죠. 너무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따님은 어느 정도예요? 뭐 아장아장 걷는 아니, 옹알이? 지금 그냥 기어다니고 있어요. 옹알이 좀 하고요. 네. 골프 여제님의 딸의 옹알이는 뭘까요? 오비? 오비 안 돼요. 오비 안 돼. 뭐, 혹시 예쁜 아이의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까? 메인 화면에 있는 사진 있어요. 공개해 주시죠. 뭐 어디에 아니 둘이서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둘이서 거울을 보면서 그래갖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찍었어요. 4개월 정도 남았죠, 돌잔치가. 네. 골프채, 돌잡이 잔치상에 올라갑니까? 골프채하고 골프공만 놔두려고요. 정말 골프 선수로 키우고 싶으세요? 저 골프 시키고 싶어요. 좀 DNA가 아깝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사실 하고 싶었어요. 출산 후에 복귀하는 선수가 골프만큼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귀 언제쯤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연구시들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은 투어에 항상 나갈 수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또 제가 그냥
그냥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시합을 재미삼아 마실삼아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복귀하는데 더 많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골프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 10살밖에 안 됐으니 골프도 모르고 아빠가 워낙 골프 좋아하시니까 그 전에도 계속 골프 치자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막 정적이잖아요. 굉장히 스포츠가. 내가 싫어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박세리 프로님 우승하시는 거를 이제 중계를 보는 걸 제가 본 거죠. 아빠가 이제 새벽에 그런 거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빠 나 그럼 골프 한번 해볼래 했는데 또 바로 잘하고 막 이러니까 재밌었던 거죠. 친구들하고 치는데 또 좀 잘하고 이제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죠. 2008년 역대 최연소 US 오픈 우승을 하면서 적수가 없다. 이제 박인비의 세상이다. 이런 천재 골퍼가 이런 표현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수식어들 좀 부담스럽진 않았습니까? 그때는 부담이라기보다 내가 정말 그렇구나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착각? 그때는 이제 젊고 뭐 나갈 때마다 잘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었고 세상의 쓴맛을 모르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프로 별거 아니네. 내 지금 나가도 잘하는데 그때 되면은 나가면은 거의 다 우승하겠네. 약간 이렇게 약간 착각 속에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쓴맛을 많이 보고 정말 계속 끊임없는 실패하고 예선 탈락을 하고 끊임없는 실패를 맛보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나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천천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2016년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그 당시 장면이 좀 떠올라요. 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다가 골든이 붙어버리는 순간인 거죠. 네, 제가 그때 2차 슬럼프가 왔었던 기간이었거든요. 바로 직전에. 네네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올림픽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올림픽에 사실. 왜냐면 너무 힘들고 사실 여론도 너무 안 좋았었고 가기 전에. 그래서 정말 너무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이 선물을 받는 순간 정말 다른 어떤 메이저 대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희열과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주는 그 위대함 막 이런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승 세레모니가 돌부처라는 어떤 별명이 실감나는 그런 뭔가 왜 그런 거예요? 자주 하다 보니까. 농담이고요. 이제 시합할 때는 막 초집중 모드잖아요. 무아지경 상태. 네, 그래갖고 그냥 끝났다라는 그게 그냥 너무 저는 그냥 됐다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방에 와서 좋아하죠 남편하고. 방에 와서 좋아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골프 자체가 그냥 뭐랄까 계속되는 실수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수하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던가 아니면 계속 도전을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최나연 프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 골퍼들하고 많이 치지만 유명인들하고도 많이 친다. 혹시 그런 비공식 제자들이 좀 있습니까? 배우 조인성 씨? 배우 조인성 씨? 네. 잘 칩니까? 잘 치게 제가 만들어드렸죠. 거의는 타수가 대략 어느 80대 정도 네, 싱글? 싱글은 아직은 못 치신 것 같고. 네. 네. 좀 제가 좀 타이트하게 가르치거든요. 이거 아니잖아 하고 다시 쳐. 좀 많이 혼내서 제가. 조인성 씨가 혼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인비에게 2024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청룡의 해잖아. 2024년은 제가 용띠거든요. 88 용띠. 네, 그래서 또 내년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내년에 또 이제 IOC 선수위원 후보로서 이제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용의 기운을 받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2024년 파리에서 들려올 좋은 소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비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 12.2cm의 눈이 내리면서 새하얗게 쌓였습니다. 눈은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날씨 여건상 해넘이보다는 새해 첫날 해맞이하기 더 좋겠습니다. 첫날 월요일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더 내릴 눈의 양을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눈은 그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젠 비로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앞으로 30cm 이상, 강원 해안가로 15cm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요. 동쪽 지방 내륙으로 많게는 8cm가 내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눈과 비에도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연휴 이후로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말에 제1야당 전현직 대표는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여당은 이미 비상 상황, 즉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어수선한 정치판입니다. 총선까지 남은 102일, 여야별 후보를 선정하고 공약을 개발하는 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러다 그냥 인물, 정책 상관없이 우리 편 뽑아달라는 식의 편가르기 선거운동이 될까 봐 벌써 걱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